포노그램, 패밀리 워드에서 얘기 드렸어요. 포노그램과 패밀리 워드를 하면 애가 영어가 조합이 보여요. 소리가 보입니다. 문자가 보이면 안 돼요. 소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놀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밖에 나가다가 영어가 있으면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어보라 그러면 LG 이렇게 읽는다. 그 주유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바보 같은 얘기지만 LG 주유소가 아니고 그 주유소를 읽을 만큼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소리 놀이를 어머니께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읽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에요.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며 지금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표현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CVC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로 많이 c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 개 아는 게 중요해요. 한 개 아는 걸 자꾸 반복하면 큰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것으로서 제가 패밀리 워드하고 사이트 워드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설명 이거 좀 더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에리카 선생님이 네,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어머니께서 이거 사장님이 저기처럼 이쪽 방향으로. 아니요, 예. 저 카라 위에다 꽂으시면 왜냐면 에리카 선생님이 박수를 자주 치셔서. 네. 자, 사장님이요. 자꾸 CBC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혹시나 CBC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동물 친구들하고 26마리 동물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 26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5마리가 있어요. 5개가 뭐냐면 걔들이 모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와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 무사한 모양이 있어요. alligator 애, 그리고 elephant도 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BCD로 가지고 얘를 자꾸 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식 공교육 수업 우리가 두 분야를 배우고 있잖아요. alligator 애고요. 얘는 elephant 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보면 선생님 얘랑 이름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머니께서 ABCD보다는 음가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알파벳으로 외우게 되면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친구 중에 다음에 볼까요? E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E, 그리고 O가 아니고 우리 미국식 여기 A라고 해요. A,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가 있어요. 이렇게 5개인데요. 얘들이 없으면 단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5개를 뭐라고 했냐면 와울이라고 했는데요. 와울즈는요 이렇게 항상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래서 26마리 동물 중에 잘 몰라도 이 5마리의 동물은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5세가 끝날 때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어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한테 얘 이름은 뭐야? 얘는 무슨 소리가 나? 이렇게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alligator 애야 이렇게 맞아요. 어떤 친구는 애 해도 맞고요. 그리고 얘는 alligator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아까 사장 말씀하셨듯이 여기 26마리 동물 중에 어머니께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노나요? 라고 하는데 코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드 마커로 이렇게 따라 적는 걸 좋아합니다. 보드 마커로. 그래서 마커로 붙이고 어머니께서는 밥할 동안에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가르쳐주는 게 있고 아빠가 배우는 시간. 그래서 어머니께서 설거지 하실 때, 자, 이 동물 중에서 아빠가 이제 배우는 시간이 5마리, 이제 6살, 7살 되면은 중요한 5마리 동물을 알거든요. 그래서 찾아봐, 한번 그려봐 하고 엄마 이렇게 그려주는데 항상 아빠는 틀려주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뭔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항상 다 맞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역할을 항상 엄마는 틀려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시 가르쳐줘. 그러면 애들이 자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영어를 자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께서 그러면 선생님 따라 적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읽을 수 있는 걸 동그라미 치는 게 5세, 6세는 공부예요. 그래서 너가 읽을 수 있는 걸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애만 동그라미도 잠깐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해서 너가 읽을 수 있는 거 이번에 2개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엄마도 한번 맞춰볼게 하면은 엄마가 맞추지 말고 엄마가 틀려주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가 뭐 미시 마우스나 물을 찾아주세요. 엄마
물어 틀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틀리다 보면 아이가 자랑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시면 또 강박관념에 이걸 꼭 따라 써야 되나요? 다 읽어야 되나요가 아니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게 동그라미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소리놀이 그다음에 문자놀이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뭐 꼭 코팅을 해가지고 애 따라 적고 동생 뭐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꼭 물어요. 형제지간에. 그러면 어머니 똑같이 여기 복사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똑같이 그냥 종이 어머니께서 쓰셔서 그냥 다 같이 갖고 놀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신대요. 요게 꼭 귀중한 건 아니까 똑같이 어머니 A를 또 적어주셔서 또 다른 종이에도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형님 있으면 형님이 동생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질문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행할 때 한번 템포 쉴 때 코팅할 때도 혹시 질문 있는 어머니 질문 주세요라고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그럼 엄마도 자르고 코팅하고 엄마도 이제 궁금한 점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소리를 제가 정확하게 혹시 알고 싶은데 그 소리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장님 말씀 벌 모양 있죠. 어머니께서 자꾸 항상 말해 숨기고 하지 말고 같이 찾아보게 이렇게 탭을 열어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같이 눌러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정답지가 앱에 있다는 그렇죠. 거구나. 그리고 또 내가요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해도 되나요? 하는 우리 사장님 잘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옆에 술 취한 할아버지 말도 듣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냐. 맞죠 사장님? 우리가 옆집 아저씨 혀 짧은 사람, 혀 뭐 천천히 말하는 사람, 말은 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냐. 영어도 마찬가지 선생님, 뭐 러시아가 하는 사람의 영어도 있고 다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는 영어 코칭하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발음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고 엄마가 정말 발음이 약하다 싶으면 네이버에 찾아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혹시 여기서 이스터리를 소개하신 적도 있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끊고 그럼 선생님 잠깐만 그거만 할 때 처음에 1번 카드를 가지고 1번 가지고 할 때는 따라 쓰는 거. 두 번째는 아는 글자 동그라미 치는 거. 먼저 동그라미 먼저 쳐야 돼요. 1번 동그라미 아는 글자 치는 거. 동그라미 네. 치기 놀이. 네. 2번은 따라 쓰는 거. 보드에 따라 적어보고.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빈칸에 글자 쓰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네. 아이가 한번 아빠가 써야 돼. 애가 이렇게 역할을 항상. 그럼 내가 얘기하고 때 아까 그렇죠, 썼다? 그렇죠. 근데 아빠는 자꾸 틀려줘. 그 말이구나.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하고 일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 어머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에리카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순서하는데 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뿌려놓으세요. 뿌려놓고 아이들이 그림으로 접근하든 소리로 접근하든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발음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미디어가 잘 나가서 소리를 많이 들려준다 그러면 애들이 많은 말을 안 해도 본 것과 소리를 매칭시킵니다. 애들을 믿어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해요. 애들 놀이가 그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용량이 많아요. 어른들은 많은 걸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입력이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은 입력이 풍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아이들은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에 관심만 있어도 애들은 영어를 잘해요. 엄마가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애들 미술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세, 6세, 7세만큼은 어머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준다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면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길잡이예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뭘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주면 좋을까? 진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32장인데 7장까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7개만 가지고 반복하시면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만. 그것만 하시다 보면 어머님도 학습이 돼요. 뒤에 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게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만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만 애들 같이 놀아줘도 나중에 이럴 거예요. 엄마 그거밖에 몰라? 난 이걸 알아. 왜? 아이들 진도가 나가니까. 그때 따라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엄마의 진도표다. 이거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애들과 노는 거는 유치해 보여도 이거예요. 얘가 이름이 뭐야? 액션이 뭐야? 소리가 뭐가 나지? 너 잘했네. 그런 쪽이에요. 이걸 붙이고 뗐다 하는 거 5세, 6세예요. 5세, 6세 아이들에게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세 같은 경우 책을 읽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이 내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이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책을 갖다 놓게 되면 지금 이제 어머니가 집에 사놓은 책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책, 모두 어린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펴게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는 70%는 다 아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알면서 자신이 없으면 못 읽거나 진짜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못 읽는 거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소리 놀이를 못 했고 그림 놀이를 못 했기 때문에 짐작만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는 26개 알파벳과 72개 포노그램을 갖고 재밌게 놀아주면은 아이들이 책을 갖다 놓으면은 바로 읽으려고 덤벼든다니까요. 덤벼들어요. 그게 바로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게 유아 영어의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건 어머니 진도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많이 노출시켜주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CF인데, 요까지가 1일차예요. 이 안에 내용을 많이 넣고 만들기도 하고, 이게 1일차를 끝나요. 포노그램과 패밀리 워드까지 1일차가 끝나요. 2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압축하려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쉽고 빠진 게 많은데 다 재미나는 스토리도 들어가야 돼요. 마케팅 얘기라든지 선물 얘기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거라든지 내비게이션? 예. 네, 잘 얘기해 자, 그래서 저는 1일차 할 때마다 어머님한테 어머니 교육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어머님은 이제 자녀 교육의 교육 철학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아이가 될 수 있게. 예. 자, 이거 뭐죠? 재미. 자, 재미지. 자, 그럼 지금 이제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기분 나쁜 표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어머님 중에 왜 나를 하필 질문하냐고 생각이 들거나 혹시 기분이 좀 나쁘거나 아니면 뭐 당장 질문이 답변이 생각이 안 날 때는 패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패스라고. 진짜 자, 첫 뺐어. 흔히 내가 아까 물어본 질문이 뭐였죠? 교육 철학. 예, 교육 철학이 혹시 있으신가요? 패스.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놀이로 하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 패스라고 할 때 앞에다 액센트를 주세요. 패스. 뒤에 숫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패스. 발음 안 해도 됩니다. 패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패스 이렇게 할 때 3일차 반복하면 어머니가 패스를 하는데 확실하게 액센트를 줘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패스라고 해서 앞에 악센트를 우리 모든 주포니아는 사운드를 가리킬 때 비기니 사운드를 가리킵니다. 앞소리를 가리킵니다. 앞소리가 익숙해야지만 뒷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앞소리를 먼저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엘리, 버버, 크티나 이렇게 앞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소리에 집중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혹시 교육 철학이 아직 뭐 아무거나 하게 되면 잠시 제가 교육 철학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잠시 동안 임시 교육 철학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내가 길을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는데 무심코 뭐 우회전하라는 좌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예, 경로를 이탈하였으니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자기의 목적지를 꼭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방향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틀릴 때는 목적지를 다시 검색해서 다시 알려주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내비게이션이 또 한 번 또 잘못 갔어요. 또 뭐라 그러던가요? 이탈하였습니다. 혹시 짜증 내던가요? 화를 내던가요? 예. 목표를 잃지 말고 가는 방향을 기억하면 절대 짜증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노라고 하면서 갑질하면 슈퍼 갑질, 엄마의 슈퍼 갑질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내비게이션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 목표를 잃지 않겠다. 지금 현재 방향을 알고 가겠다. 그리고 짜증 내지 않겠다. 이게 내비게이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새로운 좋은 교육 철학이 생기기 전에까지는 요 임시로 내비게이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2일차인가요? 네, 2일차. 2일차. 1차가 아니고 이거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하루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거 사이트들을 2학기로 넘기게 되면 이게 너무 약해져요.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바로 포노그램 끝내고 패밀리 워드 끝내고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이게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이트들을 사이트를 하루에 끝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플래시 카드를 이렇게 들어 사이트도 패밀리 워드 끝났어요. 끝나지 사이트 워드의 카드는 요거예요. 요게 총 100개. 자, 미국에 보게 되면은 8살까지 아이가 꼭 알아야 될 단어 1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100 사이트 워드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카드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 옛날에 이만큼 크게 만들어도 이게 두꺼웠는데 작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104개. 100개인데 왜 104개냐? 주포니아에 있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 매칭해 보니까 4개가 더 많아서 10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TRY, try sight word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걸 100개를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아이들은 알아야 해요. 근데 아까 패밀리 워드 얘기할 때는 음소를 하나씩 구분해서 읽을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CVC라든지 사이트 워드는 그렇지 않아요. 사이트 워드는 사전적 개념이 뭐냐면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예요. 외우지 않아도 하루에 100번 이상 듣게 되는 단어. 말할 수밖에 없는 단어.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이 기억을 아주 깊숙이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조폭의 사이트 워드는 뭘까요? 형님. 예, 형님이에요. 조폭은 밥 먹을 때도 형님이고 형님. 인사할 때도 형님이고 다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들이 항상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이거예요. 10개. 한국으로 볼게요. 한국인의 사이트 워드는 뭘까요?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사이트 워드. 나이가 작아 빈도수가 많은 단어. 몰라. 그것도 나오죠. 또 뭘까요? 빨리 뭐 이런 얘기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엄마가 자주 쓰는 사이트 워드 인생이 잘합니다. 어떡해. 엄마가 자주 쓰는 사이트 워드가 바로 아이들의 인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이트 워드를 많이 써가 할까도 생각해 보시면서 영어만큼은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워드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 워드에는 대명사는 있지만 명사는 없어요. 경종사, 부사, 인칭대명사 이렇게 돼 명사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 7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7세 어린이를 단어 숫자를 누가 더 많이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쓸데없는 단어만 알아요. 명사만 알아요. 명사는 필요 없거든요. 그건 그때 가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백설공주 책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백설공주만 못 읽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백설공주만 읽을 수 있고 다른 걸 못 읽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사이트 워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어머님이 영어 서점에 가서 영어 책을 사가지고 와서 한 문장이 영어로 책으로 되어 있는데 5단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이트 워드가 100%다 이루어져 있는 책으로만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명사 빼고.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해리포터 책은 정말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해요. 그럼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키느냐.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수업할 때 이 사이트를 가지고 프레시 카드처럼 매일 3분 내지 5분씩 매일 아이들이 읽기래요. 보면 바로 알아야 돼요.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프레시 카드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모든 가르칠 때 몸동작, TPR, 정신반응교수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100개의 사이트 워드를 몸동작으로 개인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like를 동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ove는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love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아이들과 함께 표현을 하다가 보면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전체를 코팅해서 냉장고에 걸어 놓으시고 이 그림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안 나오길래 어머님이 자체적으로 그림을 만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 워드예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는 이렇게 돼요. 자, 내 아이 손잡고 내 아이가 이제 포노그램도 알고 패밀리 워드도 알고 사이트 조금 아니게 욕심이 나요. 자,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어머니 그러죠. 그래서 손잡고 동네 학원에 가죠. 레벨 테스트 하러 가가지고 보게 되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렉사일 지수라고 하는 거를 레벨 테스트를 하게 돼요. 렉사일 지수가 뭐냐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 렉사일 지수를 아이들의 렉사일 지수와 책의 렉사일 지수를 맞춰야지만이 독서가 재밌어지고 진도가 나가요. 근데 그 렉사일 지수를 좌우하는 게 사이트 워드예요. 사이트 워드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지만이 된다.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셔가지고 이것 또한 프레시 카드를 여기다 꼽아놓고 하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좀 작죠? 작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카드는 좀 작은 통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그 사이트 오더를 집에서 어떻게 놀이 방법을 아이들이 할까에 대해서 우리 에리카 선생님이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이 다 사이트 월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사이트 월드가 뭐냐면은 책이나 어디서나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네, 이거입니다. 뭘까요? 더예요. 더. 그래서 모든 문장이 더와 그리고 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자, 사이트 월드는 트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흐에. 그래서 얘는 수업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외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줘요. CBC 아주 파닉스의 동물 캐릭터 손가락으로 읽어야 돼. 그, 에, 즈, 캣, 스, 이, 즈, sit. 자, 얘는 외우는 거야. 스피드 있게 외우는 겁니다. 빨리 외우는 친구들 크게 외쳐주세요.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저희가 수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더 시작. 더, my, he, for, have, am. 자, 그러면 우리 M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M 보면 M이라고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가볼게요. M 찾아주세요. M. 그렇죠. 와, 어떻게 알았지? 맞아. 이제 M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도 해볼게요. 더 주세요. 할게요. 더. 자, 이렇게 해주세요. 더. 자, 더도 찾아볼게요. 더도 찾아보겠습니다. 더 주세요 할 때 더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 빨리 하는 친구한테 나와서 더 읽고 하이파이브하고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이트 올 때 외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는 엄마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 플래시 카드를 사이트 올드를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 읽으면서 걸어가는 어머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더, I, he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사이트 올드는 어머니 꼭 알아야 되는 게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닉스를 배울 때는 크에트 글자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크에트 읽고 나서 아 크에트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뜻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림을 하는데 사이트 월드는 뜻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만 뭐 he, 뭐 have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드렸는 모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 월드로 되어 있는 I can do는 어떻게 할까요? I can 할 수 있다. I can jump면 jump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놀 때는 자 엄마가 하는 사이트 월드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저희 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예시를 들 때 저희 언니가 아이 어릴 때 호랑이, 바나나, 딸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딸기는 항상 빨간색인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저기 뒤에 보드에다가 애들을 조카들을 붙여놓고 자 저희 가서 호랑이 딸기 글자 갖고 와 하면 애들이 딸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뭘까? 그거는 딸기를 글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색깔과 그리고 아이들 그 모양을 보고 읽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나나 갖고 와봐 그럼 노란색에 있는 글자의 형태를 보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생각하실 때 이거를 하나씩 읽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트 월드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도 가고 또 제가 하나 팁을 주자면 우리 신발 신는 곳에 있잖아요. 신발 신는데 그 형광부터 이렇게 하나 어머니께서 봤을 때 난 이거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할 때 신발 신을 때 더 M을 붙여놓고 나가고 그리고 잘 쓰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도 더하고 M하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여주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드로 한번 따라도 적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놀 때도 이렇게 사이트로 우리가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데요. 강제적으로 다 읽으라 하진 않아요. 너희가 읽을 수 있는 걸 찾아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세는 2개, 6세는 3개, 7세는 4개. 자 그럼 오늘은 네가 읽을 수 있는 거 3개만 찾아. 그럼 애들이 딱 찾아와서 M, who, 읽었으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찾아볼 테니까 네가 말해줘.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하는 게 좋나요?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놀이식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딱 책상에 앉으면 애들이 누워요. 맞죠? 막 누워서 앉아라 엄마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게 거실에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여기 안에 통에도 넣고 그리고 바닥에 그냥 뿌려 놓으시면 돼요. 뿌려 놓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는 집에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자유분방하게 영어를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해 가시죠? 이거는 바닥에 놓고 게임도 하지만 현관문에 들어갈 때 신발장 있는 데나 현관에 붙여놓고 카드를 꽂아놓고 읽어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사이트 월드 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북, 펜슬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명사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께서 나는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사이트 월드 안에 동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어머니께서 뭐 주스 이런 게 다 떼시고 자 그 밑에다가 뭘 붙이냐면 뭐 푸시, 풀 이런 거 있고 뭐 핫, 홀드 이렇게 있고 시계 밑에는 클락을 떼시고요. 뭐 틱톡, 틱톡 이런 소개 형용사나 동사 중심으로 많이 붙여 놓으셔야지만 사이트 월드와 그 영어 노출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체어 이렇게 하면 이제 체어 떼시고 어머니가 sit 이런 거 모든 걸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연님 나와서 말씀하실게요. 예, 지금 어머님들께 사이트 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오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트는 나중에 이게 이디엄, 관용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 오더에 대한 뉘앙스라든지 사이트 오더에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푹 빠져 있다 하더라도 대충 영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이트 오더는 지금 100개가 끝나게 되면 200개, 300개로 많이 돼 있거든요. 사이트 오더가 되어 있는 앱을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어머니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까 해드렸죠? 네. 예. 사이트 워드? 사이트 오더 아까 앱 안 까셨나요? 네. 아까 아 그래요? 자 사이트 오더 그럼 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안 까셨나? 요건 안 했어요. 아, 예. 사이트 월드 샌드스 사이트 오더는 문장 만들기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사이트 오더 100개만 알게 되면 애들이 이제 말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트 월드 그 센텐스 빌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월드의 뜻이 뭘까요? 자 사이트 워드는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S-E-E 보다라는 동사죠.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시력 단어라고 나와요. 시력 단어라고 나오죠. 근데 그 개념적인 뜻은 뭐냐면은 보는 즉시 알아야 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사이트 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패밀리 워드와 사이트 워드는 바로 그걸 검색하면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The sky is blue. 오늘은 Blue. Come here. come하고 here가 다 사이트 워드잖아요. 그러면 come, here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갖고 아이들 놀아라는 거죠. 아까 우리 에리카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마치 이게 뭐 고장나는 것처럼 뒤에 숨겨놓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노세요. 요즘 애들은 디지털 기반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놀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제 구글 플레이 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셨으니까 사이트가 되는 게 되게 유료 사이트는 한 달에 6,000원 정도예요. 놀이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6,000원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부터 시작하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절대 사이트 오더에는 명사가 없다. 자, 어머님,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 뭐 먹었니? 아이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명사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명사로 대답하는 질문마다 와요. 선생님이 왔어요. 너 뭐 타고 왔니? 버스. 애들 항상 명사만 대답하게끔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형용사로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큼은 이제 명사가 답이 되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애들에게 저기 오늘 뭐 기분이 어땠니? 뭐 이렇게 배고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질문법이 엄마의 사이트 오더가 엄마의 질문법이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가정통신문이 갈 거예요. 우리가 IB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즉시 내 아이에게 눈 맞추고 해야 할 질문을 제가 오늘 저기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질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벅차게 막 달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시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자,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다 한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주고 기다리면 더 잘한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하고 싶어 한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엄마보다 일찍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물어보기만 한다. 엄마는 잘 모르는 것이나 잊어버리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재미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엄마는 잘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잘 못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엄마는 사사건건 포기하고 보란 듯이 체념한다. 제가 주주맘 스쿨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지칠 것 같아서 너무 푸시하지 말고 같이 놀아주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 시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절대 포기 먼저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놀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간이고, 그래서 사이트 워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너무 많이 추적을 한 것 같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뭘 선물을 주라고 그랬죠? 네, 코팅기 꼭 줘서 정말 즐겁습니다. 애들하고 이게 아까 이게 다이소의 전체 박스가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게 지가 나눌 수 있고 책은 필요 없어요. 지금 벌써 전집 사는 거 많죠? 저도 그랬어요. 애들 첫 페이지도 안 읽고 버린 책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절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페이지를 읽을 뿐이다. 가장 훌륭한 페이지는 표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 가게에서 가져가면 80%의 시간을 표지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여기서 상상을 펴고 다 얘기하고 다 하다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대표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점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표지를 다 살 수가 없으니까. 표지 구경하러 가요. 가서 얘기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책을 볼 때 거기 있는 것들을 어디를 볼 거나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에게 지금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가장 먼저 선물해 줘야 될 게 관점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워드는 이제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하나 남은 주제가 있습니다. 스토리 워드예요. 스토리 워드. 자, 사이트 워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스토리 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맘 스쿨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아이와 영어 동화책을 재미나게 읽어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책을 내 아이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읽으면 제 이빨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패밀리 워드를 한다고 해서, 포노그램을 한다고 해서, 사이트 워드 한다고 해서 책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아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내 아이가 뭘 배우는구나, 어머님이 학습하는 시간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다 놓는 책이에요. 스토리라는 거죠. 포노그램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이트를 갖다 놓으면 그건 카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놀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건 다 책이에요.